지난 주말에 어제 그제 내내 언론의 유시민이었습니다. 공중파고 종편이고요. 유시민이 알릴레오가 조회수가 199만을 갖다가 넘기면서 첫 방송 조회수가 199만이고 구독자 수가 유튜브 채널은 아마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으로 유튜브 그 채널로 유시민 알릴레오를 올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구독자가 49만 명, 황장수는 3년하고 지금 한 7, 8개월을 한 것 같은데 구독자가 31만 한 3천인데 유시민은 하루 만에 49만. 자, 방송 전에 구독자는 2만 명이었대요. 그래서 4일 유튜버가 처음 이 유시민의 유튜버가 올라왔는데 조회는 199만이라는 겁니다. 홍카콜라는 21만. 그래서 최다 조회수도 홍카콜라는 48만.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압승이다. 이러면서 그동안에 보수 우파 유튜버들이 점거하고 있던 시장에 유시민이 하루 만에 그냥 끝장을 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좌파 유튜버는 한 달 내로 소재가 고갈될 거다. 국정 홍보 방송이 원래 그렇다. TV 홍카콜라 비난 방송만 하게 될 거다. 수비 방송밖에 할 수 없다. 구독자 수야 좌파들이 잘 뭉치니까 단숨에 올라가겠지만 접속 시간, 접속사 수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모든 언론은 이 문제를 유튜버 좌우 전쟁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누가 전쟁을 한다 했습니까? 쥐가 이거 한다고 나왔지요. 근데 그걸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싸움으로 몰아가면서 수적으로 유시민이 승리했다라고 지금 이 정권에 빌부터 사는 쓰레기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 첫 방송에 문정인이가 등장을 해서 문 정권의 대북 정책을 말했지요. 뭐 미국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지요. 또 무슨 보수가 유튜버 점거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갈증을 느낀 좌파들이 결집을 했다. 유시민이 대중적 인기가 높아서 시청자들의 조회수가 높아졌다는데 정작 유시민 방송은 내용이 딱딱했고 별 재미도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요. 정권의 지금 실정으로 거의 국민의 지지를 상실하던 정권들이 지난 12월 31일 조국 임종석 청문회를 기반으로 반격에 나서면서 이제 임종석을 뺍니다. 임종석을 빼는데 임종석과 가장 가까운 노영민을 박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저거들끼리의 그냥 이 멤버 교체, 형식적 멤버 교체에 불과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김태우와 그 다음에 신재민에 대한 물타기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1월 4일 새벽부터 유시민이 유튜버를 시작하게 하면서 또 그 유튜버의 문정인이 등장하고 이러면서 온갖 언론들, 신문이나 TV, 종편들을 동원해서 유시민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띄우는데 이 정도 보지요? 안 봐요? 그게 재밌어서 봤을 것 같아요? 띄워서 봤을 것 같아요? 자, 저는 무슨 중대한 특정도 폭로를 해도 제 방송 한번 띄워주는 거를 3년 7개월 동안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띄워주는데 다들 호기심이라도 한 번씩 가보고 또 좌파들은 신이 나서 그 밑에 줄을 서고 온갖 잔치들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유시민을 보도한 내용이 몇 건쯤 되는지 한번 봐라는 거예요. 이것이 단지 언론적 흥미겠습니까?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이 더 있지요. 한마디로 정권이 작정을 하고 유시민을 내세워서 지금 유튜버에서 지금 보수 우파 쪽으로 쏠려가던 유튜버를 자신들이 평정한다. 이렇게 방향을 정한 겁니다. 작년 내내 가짜 뉴스 두들겨 잡는다고 떠들다가 이제 가짜 뉴스 두들겨 잡기가 한계에 부딪히니까
이제 택한 방법이 뭡니까? 유시민을 내세워가지고 완전히 시끌벅적하게 유시민 개봉 박두 해가 서커스단 동네에 온 것처럼 깽가리 뚫리고 예? 상모 돌리면서 온 사방에 다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이를 이래 많이 봤다. 이게 이제 또 띄울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대한 매체에서도 자기들이 우위에 있다. 이렇게 지금 가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 유시민이가 알릴래요 후색으로 고칠래요까지 해가지고 또 오늘 또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릴래요는 그 뭐 기존에 정보를 주는 부분을 말하고, 고칠래요는 노무현이나 노무현 재단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나 가짜 뉴스를 바로잡는 용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계 진출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알릴래요든 고칠래요든 간에 내가 볼 때는 다 미칠래요로 보이는데요. 이런 관변적인 방송이 얼마나 갈 수 있을 것이냐. 세상은요, 분노하는 대중에게 이 서버 컬처, 즉 B급 문화가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꼼수가 이명박 정권 때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지요. 그런데 기득권, 의용의 앞잡이가 되는 언론은 그것은 대중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문파 1000명이 어제 국회에서 신년 모임을 해서 우리가 국회 점령했다. 올해는 적폐들의 공격이 훨씬 세질 거다. 소주성 열심히 알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가 아니고 5일이네요. 자, 여당의 김진표하고 김종민이 두 사람이 나가서 또 토크 콘서트 비슷한 것도 했다 그러고, 일부 참석자는 건달도 아니고 자기가 이재명을 잡기 위해 성남의 조폭을 파고 있다. 굉장히 제보를 많이 받고 있다. 쫄지 않겠다. 이렇게 말도 했다고 합니다. 노는 꼬라지가 유치찬란한데요. 450명 수용하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무대와 복도까지 가득 찼고 한 1000여 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거 갖고 뭘 자랑을 하고 그래요?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은 유튜브 방송 5번인가 해서 2000명 이상을 모았는데요. 자, 이런 것처럼 지금 이런 이 문파들의 극성적인 행태가 이제 전방위로 홍위병처럼 새 벽두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홍위병의 두목이 유시민이고요. 홍위병의 앞잡이들이 철없는 이 문파들입니다. 자, 이런 관변 홍위병들이 얼마만큼 오래 갈 거냐. 중국도 문화혁명을 해서 정적들을 다 처단하다가 모택동이 나중에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가 스톱을 시킨 겁니다. 지금 문재인의 이 문화혁명과 홍위병들의 난이 벌어진 겁니까? 뭡니까? 자, 그래서 문파가 국회 열린 이래 사람이 제일 많이 왔다는 문파 행사가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냐는 과거의 노파가 열린 우리당에 도움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보면 되겠지요. 그때 새천년, 천년이나 가겠다고 DJ가 김대중이 열린 우리당을 창당했는데, 그런데 노무현이 당선되고는 곧바로 1년 만에 열린 우리당을 만들어서 동교동 엑기스만 남기고 다 빠져나갔지요. 그래서 그때 열린 우리당은 당의 시스템보다는 밖에 있는 홍위병들이 더 크게 설쳤습니다. 자, 그때 노파의 홍위병들에 의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당시 열린 우리당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2년쯤 지나서 다 나가버려서 당에 남은 사람이 없었죠. 당이 해체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나가버린 이유 자체가 뭐겠습니까? 열린 우리당의 이미지나 색깔이 국민들로 하여금 도저히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 그야말로 이 노빠들의 홍위병 정당처럼 돼버렸다. 그 이미지로는 다음 대선이나 차차기라도 집권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다 나가버렸고, 대선 진 뒤에는 노빠는 이 패족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그런데 이 문바들이 드루킹 사건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 문재인 생일 축하한다고 타임스퀘어니 지하철에 광고 내고 별 짓거리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물건 팔아먹고 뭐 문재인 굿즈를 팔아요? 그러면서 또 뭐 했습니까?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댓글 조작하고요. 그래갖고 거기에 카페지기 하나는 무슨 뭐 코레일 유통? 옛날에 홍익회의 그 뭐 사회이사 자리까지 하나 챙기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빠돌이를 다시 국회로 불러들여서 부활을 시키고 있어요. 간에 바람을 넣어가지고. 자, 지금 민주당은 빠돌이하고 결렬해야 사는 길인데 이 빠돌이가 또 민주당 잘 못했다고 문재인 보좌 잘 못했다고 야유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언급하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문재인의 거의 시다바리, 역대 여당 중에서 가장 존재가 없는 시다바리 역할을 하다가 이제 다시 빠돌이라는 뱀파이어 같은 것들을 불러들여서 당에다가 빨대 꽂고 피 빨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내각에 교체하면 당에서 또 면역 의원들 일부를 또 데리고 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구색 맞추기로 너댓 명 넣어놓고 또 그 대신 지금 김부겸이나 김영춘이나 김현미나 도종환이 유영민이 같은 사람들은 이제 또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당과 청와대를 구별 없이 당이 청와대에 그야말로 청소반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김태우 건 가지고 이 조국이 임종석이 나가면 철저하게 방어해라. 여당으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 빠돌이들 불러들어서 다시 여당을 좀비로 만들 가고 있다. 그게 지금 민주당의 한계예요. 저런 정당은 절대 오래 가지 못하고 자생력이 없습니다. 대중이 잘못할 때는요, 선을 꺼야 됩니다. 하물며 유튜브 하는 저 같은 사람도 대중의 선동에 끌려가지 않겠다고 버티는데 정당하는 사람이 저 지경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자, 정권이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청와대 행정관이 작년 9월 달입니까? 중요한 군 장성 인사 서류를 밖에 들고 나갔다가 잊어버렸다 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밖에 그걸 장성들 승진에 관한 서류를 왜 밖에 들고 나갔다가 잊어먹었을까 의문을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행정관이 나가서 만났던 사람이 육군참모총장 김용우라는 거예요.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입니다. 그래서 2017년 9월에 인사수석실의 정모 행정관이 토요일 오전에 국방부 근처의 한 카페에 육군참모총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청와대 안보실에 파견되어 있는 대령 신모 행정관도 동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행정관이 만나러 가는데 청와대 안보실에 파견됐던 현역 대령 행정관으로 보통 파견되죠. 그 사람도 따라왔다는 거예요. 자, 내 청와대에 가 있으니 총장님 저도 잘 좀 승진시켜 주세요 할라 그랬겠지요. 곧바로 좀 이따 승진됐습니다. 그 사람도. 자, 그래서 육군참모총장은 정 행정관이 육군 인사 선발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다고 먼저 만남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자, 아무리 행정관이 만남을 요청했다 해서 행정관이면 2급 아니면 상급인데 별것도 아니에요. 청와대 근무에도. 그런데 이 2상급한테 별 4개짜리 육군참모총장이 그러면 내 부관을 보내서 설명해 줄게 하든가 아니면 육군참모총장실에 들어오라고 하든가 하지. 총장이 국방부 근처에 카페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만났다는 참 웃기는 나라는 겁니다. 일개 행정관이 육군의 최고 책임자를 불러냈다. 미국 같으면 이게 상상이라도 되겠습니까? 자, 육군은 2017년 7월 후반기 장군 진급 승진 대상자를 국방부에 넘겼는데
이 9월은 한참 육군에서 넘긴 이 장군 인사 심사가 진행이 될 때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시기에 참모총장이 청와대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인사 승진 문제를 가지고 만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거죠. 자, 장성 진급 대상자에 대한 검증은 이 인사수석실의 행정관의 고유 업무도 아니고 인사검증은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하고 인사수석실에서는 인사검증을 담당하지도 않습니다. 자, 참모총장은 작년 10월 국감에서 군의 인사는 청와대가 하냐 군의 총장이 하느냐 하니까 제가 추천권을 행사하고 청와대 개입이 없었다고 말까지 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이날 따라갔던 심행정관, 심대령이라는 사람도 본인 스스로가 몇 달 뒤에 있을 준장 진급 심사 대상이었고 실제로 12월 달에 준장으로 진급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개별 인사, 승진 인사를 논의한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담당 행정관이 참모총장한테 군 인사 시스템과 절차에 대해 조언을 들으려고 요청해서 만났다. 그러면 군 인사 시스템과 절차에 대한 조언 같으면 총장이 나올 필요가 없지요. 육군의 인사 담당 참모가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일반론적인 이야기 같으면요. 그러면 청와대 행정관이 굳이 국방부 근처의 카페에서 육군 참모총장을 넣으라 한 거는 보통 청와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전화를 해서 인사 담당하는 사람을 청와대로 좀 오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실무자끼리 만나서 설명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토요일 날 국방부 근처로 가서 카페에서 총장을 넣으라 해서 만났다라는 것은 그런 문제를 논하려고 만난 게 아니다. 청와대가 딱 집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참모총장한테 전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져요. 담당 행정관이 군 인사의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정에 밟지 않았다. 카페에서 20분간 짧게 만났다 하는데 이 사람을 만난 뒤에 이 멍청한 행정관이 인사 자료를 들고 총장을 만난 것은 인사 시스템 때문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거나 절차에 대해서 하려면 개별적으로 누구 이렇게 있는 인사 승진 파일을 들고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육군의 승진 규약을 들고 만나야죠. 자, 그렇다면 이때 인사 파일을 들고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청와대에 파견되어 있는 대령 하나도 데리고 갔고 대령이 지가 따라 붙었는지 아니면 지도 승진하려고 총장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갔는지 모르지만은 어쨌건 서로 간에 이해를 주고받는 자리였을 가능성이 거의 100%죠. 자, 그런데 가방을 통째로 잊어먹었어요. 가방 잊어먹고 난 뒤에 청와대 안보실 및 군 관계자와 외부 회의를 하러 나갔다 이렇게만 알려졌어요. 그랬다가 자료 잊어먹었다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진술하는 이야기는 차를 타고 가다가 담배를 피우려고 주차를 하고 차 안에 자료를 뒀다가 잃어버렸다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차 안에 자료를 뒀는데 그걸 통째로 잊어버렸으면 누가 그걸 들어간 거 아니에요? 담배 피우는 사이에? 그렇다면 이거는 청와대 차를 누가 담배 피우는 사이에 와서 인사 파일을 들어갔다면 이건 대공 문제잖아요. 북한에서 누군가 이 한국군의 인사 파일 세세한 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약점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갖다가 통으로 훔쳐가서 한국군을 무력화시키려고 한 대공 용의점을 가지고 수사해야 되고 이 행정관도 간첩인지 아닌지부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내가 틀렸어요? 지금까지 육군 참모총장 만나러 갔다 소리 안 하다가 이제서 그 소리가 나와요? 자, 그런데 뭐하러 말을 안 했겠어요? 육군 참모총장을 왜 만났냐 하면 또 승진을 개별적으로 논의를 하려고 인사 파일까지 들고 가서 만났다 될 거니까 그 말을 못 했겠죠.
자, 국정원 직원이 한 명 죽었습니다. 아까 생방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A4 용지 3장에 빼곡히 유서가 있었는데 이 유서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인들은 이 국정원 직원이 곧 해외 연수를 나갈 예정이었고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했다고 하는데 국정원은 이 직원의 소속 부서와 유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국정원이 하는 일도 없고 북한하고 뒷거래만 하는데 뭐가 중요하다고 공개를 못합니까? 자, 이 공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직원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부분에 대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새벽 4시 반에 나갔다는 거지. 그러고는 집 옆에 공터에서 죽어 있는 것이 신고한 가족에 의해서 오후 1시 반에 발견됐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 직원이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할 만한 뭐가 있었다는 거고, 이 직원을 해외 연수를 보낸다는 거는 직원이 뭔가 알아서 해외로 빼버리려고 하는 압력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통 중요한 사실을 알면 해외로 빼돌리는 부분이 많죠. 자, 그래서 이 국정원 직원의 유서 부분을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나, 자, 국정원에서 이 직원이 왜 죽었는가에 대해서 아직도 국정원 직원이 자살했다라는 말만 나오지 전혀 왜 죽었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원이 죽으면서 가족에게 미안하다 하고 사과도 했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의 비밀리에 지금 뭔가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심각하게 조사되어져야 된다. 이 직원은 최근에 그 검찰의 국정원에 대한 수사와도 전혀 관계없는 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는 안 될 뭔가 비밀을 알았다가 이 직원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항을 하다가 압력을 받다가 자살한 거 아니냐. 국정원은 흔히 조직에 대해서 책임지라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정원 직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면 자살을 하는 일이 간혹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때도 그랬고, 또 서울시의 그 공무원 간첩 무슨 조사 관련해서도 국정원 직원이 자살을 시도했다가 죽지는 않았죠. 그래서 경찰이 유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 하고 있고, 국정원에서는 경찰에다가 그 직원이 어느 부서에 근무했는지도 확인해 주지 않고 있고, 이걸 갖다가 그냥 시시해서 덮어버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전 4시 반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새벽 4시 반에 발견되는 게 집에서 5km도 떨어지지 않은 공터에서 차 안에 숨져 있었는데 발견하기까지 7시간도 더 걸렸다라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아마 이 직원이 국정원 직원이라고 했고 가족들이 회사에도 연락했을 거고 경찰도 총출동해서 찾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발견된 시간과 국정원 직원이 그냥 언론에 공개된 시간이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이 규명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